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딱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창양 장관 등 몇몇 장관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면서 확실한 정책을 수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 즉 주사파 강점기 시대에 탈원전에 반대하면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제2의 시민운동, 제2의 독립운동과 같이 정말 처절하게 반탈원전 운동을 해온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그 원정 정책에 대하여 매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그렇고 한수원 사장도 그 참 색깔이 묘한 수준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반탈원전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몇 번 그냥 사적으로 스치듯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 활동을 처음 할 때에 반탈원전 운동가들과의 접촉이 맨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살펴 보면 윤석열 정권의 이 원전 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고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원전 정책은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탈원전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원전 정책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 때 윤석열 정권의 그 원전 수급 계획과 앞으로 원자력 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원전 정책의 연속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때에 이제 태양광 비율이 즉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0%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8, 9%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제 그 목표치를 윤석열 정권에서 21%로 약 10% 정도 낮추는 것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표방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정책의 모습을 표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31%에서 윤석열 정권의 21%는 굉장히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최대 9% 정도이기 때문에 이 9%가 21%로 넘어간다는 이제까지 증대된다는 걸로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도 또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임을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참 복지부동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우리 저와 같이 활동했던 그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도 대전 지방법원에 내려가서 백운규, 최이봉 등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기의 사건에 연루된 그래서 수조 원의 손해를 국가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재판부가 마치 지금 문재인 시대인 것처럼 이끌어가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재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도
31%에서 21% 줄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역시 문재인 시절에 그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원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소형 모듈 그 원전 SMR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미국보다도 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원전 정책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자부다, 한수원이다, 여기에 또는 원자력 문화재단, 지금은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너지 문화재단이라고 하죠. 여기에 박혀있는 이 탈원전주의자들을 솎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창양 장관을 바꿔야 하고 한수원 사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14 전력수급 계획에 참여했던 자들을 모두 대통령 주변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저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맞게끔 아주 교묘한 장난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했던 우리들과 또 이 정말 반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겨우 한 사람 정도, 원자력 연구원의 원장 정도만 제자리를 찾았을 뿐 나머지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밥 신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의 비중의 50%가 넘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저들은 좌파들은 오염수라고 하지만 일본은 처리수라고 합니다. 저도 처리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산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시하는 그런 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도 조용하고, 또 하나 미국도 결국은 후쿠시마 쪽에서 나오는 그 이제 원전 처리수, 우리 제일 먼저 닿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유럽의 그린피스 등 그 환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클 뿐 유럽도 조용합니다. 이런 마당에 1년 뒤에나 올 태평양의 바다를 건너 희석돼서 오는 대한민국의 일부 환경주의자들, 탈원전주의자들의 목소리에 찌눌려서 지금까지 원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또 하나 고준위 원전 폐기물 처리 저장소를 아직도 설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원전의 확대를 가로막았던 문재인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윤석열 정권은 원전 정책에 있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쟁력, 즉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처럼 기술이 뛰어나서 결국은 원전의 비용이, 즉 전기료의 비용이 가정용 4배 정도까지 비쌀 정도로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전쟁에 패하여 가스를 도입하고 결국은 러시아의 평화를 원하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서해안에 영도에 있는 수십 개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SMR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이 원전 기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주변에서 그동안의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똥무니를 빨던 자들이 또다시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면서 결국은 대통령 입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라고, 또 그것에 관한 책임자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경고까지 주는 이 마당에 대통령은 산자부 장관도 그리고 한수원 사장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친원전 정책으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표하신 경상도에서 원전을 수용하고 자기들의 대한민국의 원전을 다 수용하며 그것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원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호남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원전을 지금까지 정체시킨다면 윤석열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정권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전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인 전기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이 없습니다. 원전밖에.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산자부 정권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으로, 그래서 지금 SMR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을 설치하는 국가로 거듭나서 이후 서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70%, 80%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안전이, 이 원전이 안전이 우리 대한민국만 안전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동해안, 우리의 서해안은 60기가 넘고 앞으로 10여 년 안에 110기까지 늘리고 심지어는 서해안 앞바다에 이제 수상 원전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서해 앞바다는 이 후쿠시마 앞바다 이상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이념에 찌들어, 그리고 친중국에 찌들어서 또한 태양광 사업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쌀인 전기, 이 전력 문제를 이익의 대체 산업으로, 대체물로 여기는 이 좌파들을 척결하는 한 방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원전 국가임을 선언하고 50%의 비중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확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을 교체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